있었습니다. 3위에 있었네요. 보장성 보험은 이거는 날라가거든. 내가 이제 아플 때 보장을 받는 거지만 그리고 이게 퇴직을 앞두고 이걸 들면은 퇴직 후에 돈이 또박또박 그렇죠. 나오는 게 없는데 이걸 어떻게 불 거야? 그렇죠. 불안하죠. 연륜 무시 못합니다, 선배님인데. 그러면 병원비, 치료비 같은 거를 대비하는 보험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런 게 이제 보장성 보험이죠. 그러니까 네. 보통 젊을 때 그 실비보험이나 각종 보장성 보험 들어서 미리 좀 대비를 해야겠다 이렇게 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은퇴 전에 가입하는 그런 분들도 실제로 많은가요? 실제로 많이 계세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 어떤 이제 마음의 불안함을 이용하시는 그런 마케팅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건강에 대한 염려가 생기다 보니까 이 보험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세요. 그러니까 편찮으신 분들도 주변에 많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 또 치매 이런 거 겪으시는 분들 보면 내가 치매보험 혹시 가입해야 되나 해가지고 덜컥 가입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장성 보험을 덜컥 가입하시게 되면 뭐 보험료나 이런 것들이 장기간 이 보험에 묶이게 되기 때문에 당장의 생활비가 부족한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야, 어제 보험 들었는데 아직 퇴직이 아닌데. 이게 보장성 보험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그렇죠. 이걸 이제 퇴직 직전이 돼서 뒤늦게 가입하는 건 좀 곤란하다 이런 얘기시죠? 네, 맞습니다. 뭐 퇴직 한참 남으셨으니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퇴직하게 되면 소득도 끊기고 그다음에 뭐 생활비도 더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기존에 모아놨던 돈이나 아니면 연금 가지고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돌려받지도 못할 보장성 보험에다가 돈을 많이 넣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오래전에 가입한 보험이 있더라도 이게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이거 깨고 새로 가입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게 옛날 보험, 흔히 이제 90년대 즈음까지 판매된 보험들 옛날 보험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통상적으로 보장을 해주는 기간, 이 보장의 만기가 뭐 60세, 뭐 길어봐야 80세였거든요. 그때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그렇게 길지가 않았으니까요. 근데 그때 보험 좋은 거 가입을 해놓고 있다가 지금 나이 들고 보니 이게 80세까지 보장이 안 되네? 그러면 나는 100세 보험을 새로 가입해야 되나? 이런 마음에 새롭게 보험을 가입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존 보험이 있는데도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면 뭐 10년, 20년 보험료를 내야 되는 건 물론이고 나이가 들었으니까 보험료는 훨씬 더 비싸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러면 항목을 조금 조정하거나 갈아타는 방법도 있잖아요. 좋기는 좋은데요. 이게 퇴직 직전에는 별로 추천해 드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보험을 조금 리모델링해서 좀 줄이는 거는 생활비 확보 차원에서는 괜찮은데 나중에 가서 보험을 조금 보완을 한다.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가입을 한다는 거는 금전적으로 사실상 큰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노후의 의료비라든지 목돈이 들어가는 일이 생기면 어떡하죠? 그걸 걱정하셔서 사실 보험을 가입하시는 건데 사실 저는 이제 보험 가입하시는 것보다는 의료비 통장을 따로 만드셔라 이걸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보험은 질병이나 사고 그 자체를 막아주는 게 아니라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제적 손실을 막아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보험이나 이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걸 위해서 노력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신 거죠. 그러니까 보험 가입할 돈으로 차라리 뭐 건강관리, 뭐 건강식품을 사신다거나 아니면은 뭐 운동을 하신다거나 혹은 건강검진을 꾸준하게 받으신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을 활용을 하는 게 근본적으로 그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여윳돈이 있다면 그 돈으로 적금을 들어라. 예, 차라리 그렇게 하셔서 건강관리를 하시는 거죠. 네, 이게 나을 것 같다는 소장님의 이야기고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은퇴 직전에 하지 말아야 할 거 두 번째는요? 네, 미리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길게 보고 하시면은 그나마 괜찮지만 요거 직전에 급한 마음에 짧은 기간 동안 하시게 되면 오히려 손실이 날 수 있는 상품에 가입하는 것. 요거는 아마 예전에도 알려드렸습니다. 저는 알 것 같아요. 이거 짧게 가입하면 손해인 것. 네. 아까는 보험이었으니까 이거잖아요, 친구. 네. 연금. 그렇죠. 네. 친구. 친구 연금. 옆에 있잖아요. 네, 옆에 있는 연금이 맞을지 한번 정답 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세요. 야, 맞습니다. 연금보험에 가입하기였습니다. 퇴직 후 연금을 받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지 말아라. 이런 거죠. 맞습니다. 이제 퇴직을 앞두고 계시다 보니까 노후 생활비가 걱정되시잖아요. 그러니까 덜컥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연금을 가입하실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이 사업비에 대해서 조금 아신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안 좋다라는 걸 아실 거예요. 보통 우리가 한 10만 원 정도 연금 보험료를 납입한다라고 한다면 10,000원 정도는 사업비, 수수료로 떼고 나머지가 저축이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신기한 게 적금 같은 거 가입하게 되면 요거 이자가 얼마나 붙었나, 잘 굴러가나, 만기는 언제지 이런 거 꾸준하게 확인을 하는데 연금보험 한번 가입하면은 그거 만기될 때까지 10년, 20년이니까 그냥 묻어놓고 신경을 안 쓰게 된다는 겁니다. 그 적금은 그냥 적금이라서 원래 드는 것 같고 네. 보험은 또 보험이니까 해야 될 것 같고 해서 있는 것 같고 그 두 개 다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보험사가 원하는 게 그겁니다. 한번 가입하고 이분이 잊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기억에서 잊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보험은 일정 기간까지는 이 원금이 안 됩니다. 사업비를 떼기 때문인데 보통 7년 정도 유지할 때까지는 중간에 깨면 손해가 크거든요. 그런데 보험의 유일한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10년 이상 유지했을 때 여기에 붙는 이자에 대해서 세금을 면제해 준다는 건데 그럼 최소한 7년 되면 원금 그리고 10년 이상 유지해야지 비과세 혜택 이걸 받을 수 있는 거니까 한 번 가입하면 10년 이상은 유지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 퇴직 직전에 이런 거 가입하셨다라고 했을 때 10년 동안 돈을 묻어둔다? 이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네. 일반 예금보다 수익률이 낮아. 그죠? 네. 근데 저도 이제 어제 보험 리모델링 하다가 네. 그동안 한 20년 분 게 있더라고. 오. 근데 2년만 더 보면 돼. 이게 종신보험인데 네. 나중에 저 죽으면 5천만 원 나오는 거더라고요. 오. 근데 오. 이제 내후년에 만기잖아요. 예. 네. 그다음부터 이자가 안 붙는데 근데 내가 죽으면 5천만 원 준대. 근데 원금은 한 4,600 얼마? 이렇게 돼요. 예. 그리고 내가 사고로 죽으면 2억을 준대. 네. 사고로 죽어야 되는지. 아니 네. 어쨌든 뭐 하여간 저 예금보다 수익률이 낮고 수수료가 네. 얼마예요? 이게 수수료가 굉장히 비싼 게 이제 보험사의 단점인데요. 일단 내가 가입하면 이 보험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 이거 오. 같은 경우에는 보험 다모아라고 정부가 만들어 놓은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이제 모든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뭐 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 클릭하시면 가입 나이가 나옵니다. 40세에 가입해서 10만 원씩 20년을 유지한다고 했을 때 제일 많이 주는 곳이 1,772만 원. 그러니까 10만 원씩 20년을 냈을 때 이만큼 준다는 거거든요. 요거를 이제 수수료가 얼마가 되느냐까지는 공개가 안 돼 있는데 저축은행에서 한 4.3% 이자 주는 적금에 매달 10만 원씩 가입한다. 물론 이자는 변동되겠지만 보험도 마찬가지니까요. 그렇게 하면 1,936만 원. 그러니까 오히려 보험 가입하는 것보다 200만 원 더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차이가 나오는 게 바로 수수료라고 할 수 있는데 인터넷으로 가입하면 그나마 사업비가 조금 저렴하기는 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저축보험의 수수료가 한 5%에서 1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만 원 정도 가입하면 이 10만 원이 오롯이 다 저축이 되는 게 아니라 한 9만 원에서 9만 5천 원 정도만 실제로 들어가서 저축이 된다는 거니까 굉장히 수수료가 비싸다고 볼 수 있죠. 20년을 부어도 그 적금이 이자가 조금 높은데요. 네. 그러면 퇴직 직전에는 10년도 못 나올 경우에는 정말 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퇴사한 후에 우리가 소득도 끊어졌는데 돈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한 달에 막 40만 원씩, 50만 원씩 이렇게 돈을 그죠. 납입하는 건 재무적으로 굉장히 힘든 거라서 노후의 현금 흐름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면은 진짜 고액의 자산가가 아닌 이상 이런 것들을 덜컥 가입하시는 거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은퇴 직전에 하지 말아야 할 게 있다면서요. 네, 뭐 수수료나 이자, 세금 이런 거 생각하셔가지고 저축을 하시는 것도 좋은데 은퇴 초기부터 장기 상품에 돈을 묶어두는 거는 조금 지양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은퇴 이후의 생활은 은퇴 직전과 달라지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의 모든 것이 달라진다고 보면 되는데 다른 어떤 일을 하게 될지 그리고 소비 습관이나 생활 습관이 어떻게 달라지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돈을 어딘가에 묻어둔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리스크가 크죠. 그러니까 최소한 은퇴 이후에 한 1, 2년 정도는 생활을 해보시고 거기에 적응이 되셨다. 그럼 그때 판단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은퇴 직전에 하지 말아야 될 것 마지막으로 뭔지 궁금한데요. 이건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자, 퇴직금 중간 정산. 저도 제 주변에 퇴직금 중간 정산하신 분들 제법 있어요. 네. 근데 이게 규정을 정해놨어. 함부로 못하게. 네. 집을 살 때라든지 뭐 네. 몇 개 있는데 오. 가장 큰 이유를 대가지고 퇴직금 중간 정산해서 주식 투자하다가 홀랑 아우, 이런 분들은 몇 분 계세요. 아우, 진짜 이거 저는 직장인이 아니라서 퇴직금이 일단 없는데 직장인분들의 중간이라는 게 있어요? 아니 이게 중간 생각보다 중간 정산. 많아요. 중간 정산 그래요? 받고 뭐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 맞아. 주변에 보면 꽤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또 사연 준비했는데요. 사연 한번 보여주세요. 자, 사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0대 초반 이제 퇴직을 6, 7년 앞둔 직장인입니다. 예전에 부동산에 빠삭한 지인의 말을 듣고 퇴직금을 중간 정산받아 땅을 조금 샀습니다. 그 지역에 부동산 호재가 있다고 해서 개발되면 노후 자금으로 쓰려고요. 그런데 허가 문제로 개발이 무기한 연장됐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장밋빛 노후를 꿈꾸며 아내의 반대를 무릅쓰고 퇴직금을 받은 건데 1억 5천이라는 큰 돈이 묶여버린 상황이라 지금은 너무나 후회스럽습니다. 와, 그 1억 5천 퇴직금을 중간에 받으셔서 땅을 구입하신 거네요. 네, 이 과거에는 퇴직금 중간 정산이라는 게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받을 퇴직금 중에 일부를 지금 당겨 받는 거죠. 그런데 이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 다음부터는 그 중간 정산 사유가 이 법으로 정해졌는데요. 뭐 무주택자가 집을 산다거나 아니면 보증금을 증액해야 된다거나 혹은 본인이나 가족의 이 건강상의 이유로 요양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개인 회생이나 파산 같은 거 신청했을 때 이렇게 제한적으로 이런 사유에만 이 퇴직금을 중간에 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이런 중간 정산이 뭐 법적으로 이렇게 금지가 되어 있진 않았기 때문에 이걸 미리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투자하신 분들은 후회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 혹시 중간에 퇴직금을 정산하고 나면 그 나머지 나중에 또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긴 그런데 그 금액이 확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식을 조금 아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퇴직금은 이 퇴직 직전에 3개월 동안 평균 임금 곱하기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해온 근속 기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퇴직 직전에 급여가 1,000만 원이다. 그리고 내가 20년을 일했다라고 한다면 1,000만 원 곱하기 20년 해가지고 2억을 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10년 차에 월급이 500만 원일 때 저 퇴직금 미리 주세요라고 하면은 그때 500만 원 곱하기 10년에서 미리 퇴직금 1억을 받아가는 거고, 뭐 1억이 아니죠. 5천만 원 받아가는 거고, 그러면 나중에 가가지고는 퇴직금이 반 토막으로 확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속 연수를 계속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중간에 이렇게 퇴직금을 받게 되면 근속 연수도 끊어지고 세금도 많이 내야 된다는 이런 단점이 있어서 굉장히 크게 손해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확정 급여형의 경우에는 직전 3개월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때 이제 늦게 예. 마지막에 다 받는 게 좋지 중간에 정산하면 손해를 보게 되는 거고.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퇴직할 때 가급적이면 쓰는 게 좋고 이때도 일시금으로 쓰는 것보다 연금으로 10년 이상 나눠서 받는 게 좋은데요. 10년 이상 나눠서 받게 되면 세금도 30%를 깎아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퇴직금을 1억 받을 때 세금이 뭐 1,000만 원이다. 이걸 일시불로 그냥 받아가지고 쓰게 되면 9천만 원밖에 못 쓰게 되는데 10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연금으로 나눠 쓴다. 그러면 1,000만 원이라는 세금에서 30%, 300만 원을 감면한 700만 원만 내면 되거든요. 근데 이것마저도 연금을 받는 기간 동안 할부로 내면 되기 때문에 세금 면에서 굉장히 이득이라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는 이직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회사를 옮겨가면서 퇴직금을 받게 되는데 이것도 IRP라는 주머니에 넣어놓고 굴리게 되면 그 굴릴 때도 세금이 전혀 없고 나중에 가서 진짜로 마지막에 은퇴를 할 때 퇴직금과 합쳐가지고 쓸 수도 있으니까 퇴직금은 가급적이면 중간에 쓰시는 것보단 끝에 가서 이제 노후에 연금으로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사연 주신 분은 은퇴 후에 장밋빛 인생을 꿈꾸면서 잘해보려다가 이렇게 실수를 하신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또 어떤 분은 이제 퇴직 후에 내가 꾸준히 소득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뭐 창업을 하거나 재취업하시는데 이것도 좀 쉽지 않아요. 예, 실제로 퇴직자들이 퇴직을 할 때 보면 제일 고민되는 게 소득 최고 정점에서 퇴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대비해서 심하면은 소득이 3분의 1 토막 날 수가 있습니다. 뭐 이 500만 원 버시는 분들은 200만 원 정도 벌기도 어려운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나은 직장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 퇴직을 하시고 그런 희망과 기대를 가지시면 실제로는 그렇게 어렵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상담이 들어온 사례들도 있었는데 예전에 그러니까 50이 되기 전에 높은 직급으로 공무원에서 이제 임용이 되셨다가 나오신 케이스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워낙 과거에 일하던 눈높이가 높다 보니까 그거에 맞추려고 취업 준비나 뭐 이런 것들을 알아보다가 결국은 10년 넘게 제대로 된 일자리를 못 가진 이런 사례도 좀 있었습니다. 이게 내려놓는 게 안 되는 거네요. 은퇴 이게 직전에. 은퇴하고 나면 그 정도 레벨에서 찾을 수가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걸 내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여기 사장님 이런 것도
좋아하시니까 예, 그쵸. 치킨집 같은 거 많이 차리시고 뭐 포차나 뭐 술집 이런 거 음식점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서 이렇게 창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그 포인트. 사장님 한번 나도 돼보자. 네. 라는 생각에 창업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는 정말 완벽하게 모든 것이 다릅니다. 아무런 경험이 없는 분들이 자본만 가지고 뭘 하려고 했을 때 프랜차이즈를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프랜차이즈 본사를 만나보면 이런 거 저런 거 모든 거 다 해줄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차려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사이에 창업한 사업체 기준 생존 기간이 1년 미만 되는 게 78.9%. 와, 네, 엄청 그러니까 높네요. 1년 안에 거의 뭐 대부분 폐업을 한다고 하니까 신중하게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해당 업종에서 진짜 이걸 창업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그 업종에서 6개월 이상은 아르바이트로 일을 해보시고 현장 경험을 쌓으신 다음에 매출과 순이익 계산 같은 이런 기본적인 부분도 공부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이제 사장님이 됐다. 이 사장님의 빙의를 해서 내가 이런 상황, 이런 성향, 뭐 이런 소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도로 일을 할 수 있는지 얼마의 소득이 필요한지 생활비가 지출이 필요한지 그게 나한테 적합한지를 좀 고민을 해보신 후에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퇴직지금에서 또 하나 부담이 자식 리스크가 있어요. 맞습니다. 결혼이나 무슨 네. 뭐 사업자금 달라고 그러고 뭐 이런 게 있다. 예, 실제로 이 노후를 준비하려면 자녀를 버려라라는 말이 있거든요. 예, 뭐 농담 삼아 하시는 말 같지만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예, 자녀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야 다들 이제 똑같으시겠죠. 하지만 노후 준비와 자녀에 대한 지원 이걸 이제 저울질한다면 반드시 노후부터 우선적으로 챙기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녀가 뭐 사업한다고 결혼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모아둔 노후 자금을 지원해주게 되면 그게 잘못됐을 경우에 오히려 이제 노후가 불안해지니까 제일 싫어하시는 거 자녀들한테 난 짐이 되기 싫은데 하시는 일을 실제로 겪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적정선까지만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은퇴 설계 1탄, 2탄 이렇게 나눠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짧게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노후 준비니까요. 너무 막연하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하시고 있는 일 열심히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딴짓만 하지 마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